안녕하세요. 세움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엄혜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2019년에서 2021년 9월까지 아동 청소년 24명과 성인 양육자 9분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상담에서 어떤 것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전체적인 제목은 이렇습니다. 안전한 울타리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는 과정. 자, 그러면 이런 제목이 나올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표가 있잖아요. 좀 더 알아듣기 쉬우시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인과적인 조건은 상담에 왜 오게 되는지 주로 주호소 문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맥락적인 조건은 이분들의 환경에서 생활 환경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고 중심 현상은 이곳 상담실에서 어떤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재적인 조건은 상담원과 그 참여자의 서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중재적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처음 만난 학생이 생각납니다. 네, 그 당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주호소 문제가 어떤 그 두통, 그 다음에 탈모가 굉장히 심했고요. 소화불량에 그리고 자기는 자존심도 세고 굉장히 지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인정받던 친구인데 부모님의 수감으로 인해서 할 말을 하고 싶은데 참게 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굉장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마치 그 겨울왕국 2에 나오는 엘사 생각나세요? 얼음 속에 꽁꽁 갇혀있는 아주 예쁜 공주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얼음 바깥으로 뾰족뾰족한 창이 몇 개나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만났던 참여자의 이미지였어요. 그럼 그 친구가 세움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게 되는 그런 참여자들을 보면 신체 증상과 정서적인 고통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가족이 한꺼번에 해체되거나 여기저기 흩어지거나 환경의 잦은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그리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었고요. 또 대인관계 어려움, 진학 고민 이런 것들을 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맥락적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이 참여자의 주변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지지자원이 다 끊기게 되죠. 그죠? 친척들도 등을 돌리고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바빠지시니까. 그리고 환경 변화가 있고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부족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상담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주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정화를 시키고 있었고 친구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욕구와 소망도 탐색하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촉진 요소와 촉진 요인과 방해 요인을 한번 볼게요. 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되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잘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버틸 힘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은 좀 방해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호작용 전략은 상담사로서 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떤 상담 기법을 제공하고 또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 세움이란 곳이 그런 장소가 되어주고 있었고요. 또 심각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 시선이 되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리 검사를 검사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심리 검사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본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중재적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능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어려움. 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그 아나톨의 작은 냄비가 있듯이 진행 중인 건 어쩔 수 없는 본인들이 인정해야만 할 그런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지가 필요하고요. 자,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쉬우시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누군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이곳 세움 온 상담실에서 어떤 변화를 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여기서 털어놓았고 수치심과 그리움, 이것의 양가 감정.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양가 감정을 표현하고 온전한 수용을 통해서 안정감을 재경험, 그러니까 애착의 재경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되지? 하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런 단계를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상담실 상담원들과 부장님, 대표님과 함께 상의를 해본 결과 안전한 울타리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는 과정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양육자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 표 순서는 이렇고요. 자, 이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체화,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공황장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네. 보면 어떠세요? 막 심장이 뛰고 윙윙거리고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배우자로서 그 받는 충격이 상당하죠.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도 떠안아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주변의 환경은 어떤가? 다 차단이 됩니다. 네. 가족들, 친지들 다 등을 돌리고 친구들까지도. 또 여기에 더해서 가장 심각했던 건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네. 죄책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심 현상은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상담 받고 가면 일주일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힘겨운 삶을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욕구와 소망을 구체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욕구와 소망, 그러니까 이단 종교에 한 10년 정도 빠져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이 참여자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주로 이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점점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야기예요. 이 남자 아버님이신데 몸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자기를 만나면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욕을 하는 여동생한테 가서 이 말을 하고 싶었대요. 나 세움에서 상담받는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움에 와서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본인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재적인 조건 또 볼게요. 세움이라는 기관은 제가 인생에서 만난 좀 특별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움과 가족의 도움, 또 적극적인 도움 추구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 약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주변에서 유혹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하고, 그래서 상호작용, 다음 볼게요. 보면 이제 상담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증진하도록 돕고, 또 다양한 매체와 심리검사를 활용하고요. 또 새로운 시도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일상에 가서 아주 작은 시도 하나, 나의 날갯짓 하나가 가족들 전체에게 은은하게 퍼지면서 아주 이 가족의 섬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상의 균형 찾기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약물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햇볕 쬐면서 걷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이렇게 교육적으로 안내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다음이요. 네,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여전히 진행 중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새로운 인생, 이제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딸을 봐서, 내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세움의 가족 회복 프로그램, 상담 이런 것에 감사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고, 전체적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보시기 편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로 오십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 사건이죠. 근데 여기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고통을 나누면서 자녀를 위해 내가 버텨볼 거예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딱 한 발 내려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워크지에 보면 결론 부분에도 있지만 아까 그 얼음 속에 갇힌 엘사 아니면 정말 위축되어서 발발 떨고 있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 이런 분들이 세움 온 상담실에서 저희들과 만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지극정성인 돌봄을 받으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변화가 되고 있었냐면 얼음이 살살 서서히 녹으면서 아니면 자신의 그 내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움의 특성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특징이었고,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 문제 이래요. 근데 그때 옆에서 멘토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 세움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이 참여 경험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혼자서 사랑받고 잘 크다가 동생만 봐도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수준이 아빠가 이혼하고 새엄마를 맞이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세움에 찾아오시는 이런 가족분들은 그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 트라우마 수준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이곳에서의 상담을 통해서 또 도움을 통해서 트라우마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러니까 외상 후 성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상담원으로서 만나고 있을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세움에 오시는 참여자들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고 어른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